네,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안대희 전 대법관이 내정됐는데요. 이번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박순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 기자. 네네. 여러 가지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은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총리 후보자로 안대희 전 대법관이 내정됐는데 이 안 내정자 어떤 인물입니까? 흔히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수통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사법시험 17회, 그러니까 대학교 3학년 때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서울지검 검사로 공직에 첫 입문을 했습니다. 예. 주로 특수통 검사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인천지검 특수부장, 부산지검 특수부장, 그리고 서울지검의 특수 1, 2, 3부장을 지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특수통 검사라고 한다면은 일반 형사, 공안 사건들과 달리 대기업 수사라든가 또 정치권의 사건 같은 걸 담당하는 직역을 특수부 검사라고 하는데 이런 검사를 두루 지냈고 특히 그 2000 불법 대선장 수사했던 2002년도에는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지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장면이 대검 중수부장 시절에 중수장실에서 브리핑을 하는 그런 장면이겠는데요. 네. 당시에 그 불법 대선 자금 수사, 측근비리 수사라고 하면 굉장히 애로가 많은, 그렇게 장애물이 많은 수사였습니다. 예. 이를테면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이기 때문에 예. 그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해서 대선 자금을 캔다는 건 당시로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칼날이 주요 기업들로 모두 향한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처음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될 때마다 굉장히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이때 안대희 검사장이 특유의 돌파력을 보이면서 국민검사다 이런 애칭을 받으면서 국민적 스타로 부상을 했죠. 예. 네. 중수부장 끝난 다음에는 부산고검장 그리고 서울고검장을 거쳐서 검찰 몫의 대법관을 지냈습니다. 강신옥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대법관을 지냈고 그 후에 정치에 좀 물러나 있다가 지난 대선 때죠.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아서 역할을 했고 그 이후에는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예. 그러다가 다시 이번에 국무총리로 지명이 되게 됐습니다. 예. 하나 재미있는 것은 당시에 안대희 전 당시 대법관이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을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당시 안철수 후보가 새정치를 앞세워 상당히 세를 모아가던 그런 시점이었죠. 네. 당시 여권의 후보였던 박근혜 후보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차임 산수에서 예. 구원수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세월호 참사 속에서 정원총 국무총리가 사표를 내고 이후에 여권으로선 새로운 국무총리 필요한 시점에 또 소방수 역할로 안대희 전 대법관이 투입됐다. 두 번의 큰 공직이 모두 예. 박근혜 정부가 어려울 때 특수한 임무를 맡는 또 역할을 맡는 그런 총리가 되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도 어떻게 작용했는지도 궁금한데 네네네. 삼고초려를 통해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놨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당시에 지난 18대 대선 당시에 안대희 전 대법관이 국민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러니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맡을 당시에 상당히 의외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맡고 난 다음에 당시 위원장과 기자들과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게 되셨냐 이렇게 물었더니만 본인은 전혀 생각이 없고 대법관이 끝난 다음에 해외로 6개월 정도 공부를 하러 갈 생각이었는데 당시 박근혜 후보가 예. 2차례 정도 직접 만났고 또 사람을 보내기로 해서 삼고초려를 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가 얘기를 해보니까 헌법에 관한 또 자유수호에 관한 투철한 소신이 있어 그 부분에서 감동을 받고 이 직을 맡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기자들이 묻기를 그 전에도 인연이 있었느냐 물었더니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을 당시에 박근혜 후보와 처음 인연이 됐고 그 위에 대선이 끝난 다음에 자기를 가다가 이번 다시 세월호 참사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과 두 번째 손발을 맞추는 첫 번째 손발을 맞추는 후보와 예. 참모 역할을 했던 이번에는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로서 다시 손발을 맞추게 되는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가 하면 또 갈등을 겪는 시기도 좀 있지 않았나요? 박근혜 대통령과? 겉으로 드러난 큰 갈등은 없고요. 다만 이제 정치권 중에서 워낙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관계가 다소 소원해지면 무슨 일 때문에 갈등을 겪었다, 소원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당시에 여러 가지 역할을 충분히 했고 또 그 역할을 내놓은 여러 가지 기획안들이 향후에 19대 국회를 기획하는 새누리당의 기본적인 안위였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 내부에 다소 아무래도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다 보면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과의 다소 반발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다소 그런 불편한 관계가 얘기가 나왔지만은 네. 박근혜 대통령과 후보와
어떤 위원장과 안전대법관 사이에 불편한 관계다. 이런 얘기는 개인적으로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법조 기자를 했을 때 대검찰청을 출입했었는데 당시에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안대희 검사를 만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네. 느낀 점은 강골 검사, 또 검사로서의 자부심이 강한 검사라는 느낌을 많이 네네네네. 받았는데 이번에 총리 후보자로 내정이 된 배경을 청와대 설명을 들어보면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할 적임자다. 국가 개조를 실현할 적임자라고 평가를 했는데 과연 어떻습니까?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그 민경욱 대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공직사회와 정부 조직을 개혁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력히 추진해 국가 개조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근거로 검사 생활에 아주 소신 있는 활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 이후에 청와대의 분위기를 들어보면 기존 공직사회에 관해서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모두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뭐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고요. 규제개혁 관련해서 공직사회가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 있는 와중에 또 세월호 참사가 터졌고 또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정부 책임론이 책임되는 과정에서 청와대 핵심 인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직사회를 이대로 둬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전체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공직사회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이런 데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감대 속에서 공직사회를 개혁할 가장 적임자가 누구냐? 강골검사, 국민검사 안대희를 꼽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런 판단이 가능한가 하면은 실제로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불법 대선 장수사라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의 대선 자금, 선거 자금을 대상으로 수사합니다. 이렇게 검찰이 생긴 후에 중수부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고 불과 1, 2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시 아시다시피 지금 충남청 안희정 씨라든가 이광재 전 의원 같은 분들, 이른바 대통령 가장 측근들도 모두 검찰의 수사 등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당시 여권과 상당히 마찰이 있었고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이 내 목을 쳐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송광수 검찰총장과 함께 안대희 중수부장이 당시에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또 대기업들을 상대로 가장 강력한 그 수사를 진행하면서 국민들도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 정도의 강단이라면 이번에 공직사회 계획을 이끌어 나가는데 무난하지 않겠냐 이런 의미로 이 민경욱 대변인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또 야권에서는요, 정치권에서도 반응을 내놓았는데, 네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 안대희 전 대법관이 강골 검사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 통합이나 화합을 이루는 데는 미지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반응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네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강골 검사에서 그런 것 아니고요. 네. 다만 그 지난번 정홍 국무총리가 검사 출신의 법조인이기 때문에 국민의 그 법과 원칙을 지향하는 데 맞지만 국민 정서를 잘 다독이면서 국민의 감정을 추스리면서 화합하는 총리 역할은 부족했다 이런 평가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 역시 그 검사 출신의 대법관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야당이 지적한 두 번째 문제는 뭔가 하면 사실은 그 정부를 책임지고 이끌어난 것이 국무총리라면 청와대를 책임지고 이끌어난 것이 대통령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역시 법조인 출신, 법무장관을 지냈죠. PK 출신입니다. 부산 경남 출신이고 국무총리 역시 PK 출신이고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마 야권이 약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아닌가 그런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법조인 이야기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과 관련해서 법조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거죠? 딱히 법조인을 선호한다기보다는 공무원 출신들을 선호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초창기 박근혜 정부의 일기 내각을 보면 행정고시 출신, 특히 공직자 출신의 검증된 전문가들을 상당히 많이 기용을 했습니다. 17개 부처 가운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반 정도가 아마 공무원 출신들인 걸 기억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법조인이 기용된 것으로 봐야지 딱히 법조인만을 선호한다 이렇게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남은 절차가 아무래도 인사청문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대희 대법관 재산 문제 이런 문제는 없겠습니까? 제가 지금 그 출연을 하기 전에 얼핏 자료를 들어봤을 때는 10억이 채 못 되는 재산인 것 같은데요. 예. 대법관이 장관급 예우를 받는 자리고요. 또 검사장과 보험장을 지낸 인물이 8억 정도라면 재산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아마 그 정부의 고위 공직자 가운데 아마 총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가장 처음으로 지금 현재 강북에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강북의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본인 이야기를 빌린다면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가 않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 평수만 조금 늙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대법관 때도 한번 인사청문회를 거쳤기 때문에 이번 역시 인사청문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예. 그 점 역시 청와대가 안대희 전 대법관을 총리로 임명하는데 고려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렇다면 또 내각 개편은요. 신임 네네네. 총리가 제청을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네네네. 했는데요. 그럼 앞으로 예상되는 내각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안대희 전 대법관이 총리가 되면 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임명돼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뭐 한 달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그럼 개각의 폭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것은 현재로서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내각만 가를 것이냐 아니면 아시다시피 청와대에서도 김장수 안보실장이라든가 남대중 국정원 사표가 수리됐기 때문에 청와대 일부 참모진들의 개편도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청와대 개편과 정부 개편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규모나 시기를 가늠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정치권 주변에서는 그 안전행정부라든가 해양수산부라든가 이번 세월호 참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처들의 장관들의 상당수가 물갈이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얘기까지 들리는가 하면 공직사회의 대대적 개혁을 위해서는 세월호 참사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중앙부처의 실무국장들도 모두 일괄 사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강 높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안대희 전 대법관을 총리로 지명하면서 민경욱 대변인이 내왔던 임명의 변이 바로 공직사회와 정부 쪽을 개혁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수직 개편도 생각보다 큰 폭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 내정된 상태고요.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았습니다만은 만약에 큰 문제 없이 총리가 된다면 네네네. 과연 어떤 총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얼굴 마담 총리라는 뭐 여러 가지 총리 자리를 놓고 이야기도 네네네. 있고 책임 총리 이야기도 있는데 네네. 과연 어떤 총리가 될까요? 현재 그 국가안전처 재난처죠. 안전처가 총리 직속으로 되고 박근혜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국가안전처 장관이 특임 장관 역할을 맡을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특임 장관이라는 것은 18대 국회 때 있었던 이명박 정부 당시 있었던 정무장관의 역할의 특임 장관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특수한 임무를 띠고 있는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는 역할을 맡아야 됐다. 이런 의미에서 특임 장관이라 본다면 안대희 전 대법관이 총리가 된다면 국가안전처를 관할한다는 측면에서 또 실질적인 개각권의 인사 제청권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힘 있는 총리, 전에는 정원 총리보다는 더 강력한 총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새로운 총리 후임 후보에 대해서 네네.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런가 하면 또 오늘은요. 남재준 국정원장과 네네네. 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네네. 사표가 수리가 됐습니다.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남재준 국정원장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 회의로 공개 파장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야당으로서 강력한 비판을 받았죠. 또 이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시 야당으로 퇴진 압력을 받았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회의로 공개 사건, 이른바 NLL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유불리가 갈린 사건이기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 남재준 원장의 사퇴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그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각의 얘기를 들어보면 박근혜 대통령 역시 굉장히 진노한 사건이었다. 국가기관이 가장 근간이 되는 이런 증거란 부분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당시 서천호 2차장이 바뀌기도 했는데 그럼 왜 당시에 남재준 원장이 바뀌지가 않았느냐 하면 첫 번째 서천호 2차장이 국정원이 가장 중요한 차장을 맡는데 이 차장이 퇴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곧바로 이어서 남재준 원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국정원의 가장 한 축인 국내 파트의 이 역할들이 모두 무너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국정원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네. 당장은 사표 수리가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사실은 이번 박근혜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 중에 하나가 통일 기반 조성인데 국정원이 아시다시피 통일 기반 조성 사업을 상당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원장에 대한 인수인계라는 부분들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표 수리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네.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국정원장에 대한 사표를 수리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쇄신 의지를 그만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일부 야당 의원 또 여당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쇄신 의지를 보여주려는 가장 극명한 바로미터가 바로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 여부다. 예.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네. 사실은 안대희 전 대법관의 총리 지명과 함께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표 수리도 상당히 비중 있게 봐야 될 뉴스인 것 같습니다. 예,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사표도 수리됐는데 네네네. 그 배경도 설명해 주시죠. 아시다시피
국가안보실 혹은 청와대가 뭐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당히 구설수에 올랐고요. 초창기에 여러 가지 그 북한 관련 그 대북 관계 긴장 관계 또 4차 핵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정관계 문제에서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을 김정일 실장이 했고 다만 이런 큰 틀에서 대통령실을 이루고 있는 비서실장 외에 국가안보실 찬축이 나감으로 해서 청와대도 방명해서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개혁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볼 것 같습니다. 네. 딱히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문책성 인사라고 보기 힘들 것 같고요. 청와대 정부를 개각을 통해서 상당한 폭의 물갈이를 하겠다, 또 의지를 보여주겠다, 쇄신하기 때문에 의지의 편으로 사표가 수리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청와대 곧 후임도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나요? 글쎄요,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국정원장이 맞는 역할을 바라본다면 역대 국정원장이 원 내부 출신이 좀 소수였고요. 네. 또 검찰 출신, 경찰 출신 여러 가지 직역이 있습니다만 군 출신이 있었습니다만은 예. 아무래도 정보기관 쪽에 관련된 분들이 아마 후임자로 거론될 것은 뭐 당연해 보입니다. 예. 특히 국가안보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외교 국방 분야를 관장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이기 때문에 역시 외교관을 세울 것인가 국방정보를 세울 것인가 아마 두 분야 중에서 임명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민간 전문가들이 이 분야에 앉을 가능성이 좀 떨어진 것 아니냐 뭐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네. 혹시라도 먼저 듣는 이야기가 있으면 가장 먼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박순표 고맙습니다. 기자였습니다. 네.